안녕하세요, 빠입니다. 오늘은 3년 전과 지금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발전했고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아이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기종의 카메라 스펙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화소수는 1200만 화소로 4K까지 비디오를 지원하는 것은 같지만 OIS의 여부와 카메라 센서의 크기 등 다양한 점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3년 차이가 나는 이 두 아이폰 카메라 비디오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에서 카메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아이를 키는 입장에서 편하게 마음 놓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바로 여기, 아들을 둔 제가 종종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는 챔피언이라는 키즈 카페입니다. 우선 이렇게 동일한 장면을 최대한 비슷한 환경과 각도에 담기 위해 고릴라팟에 핸드폰 그립을 두 개를 연결하여 이렇게 촬영하였습니다. 동일 조건의 비교를 위해 두 모델 다 기본 카메라 앱을 이용하였고 세팅은 둘 다 4K 30프레임으로 두고 촬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점은 화각 차이입니다. 아이폰 XS는 카메라가 두 개로 광각을 커버하는 일반 1.8 조리개의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가 있고 아이폰 6S는 싱글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광각까지 커버되는 XS의 카메라가 조금 더 넓은 화각을 보여줍니다. 버튼 하나로 망원과 광각의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번갈아 비교를 해보아도 화각과 화질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색상 차이 비교입니다. 키즈 카페의 특성상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이 있는 공간을 촬영한 것인데요. 배경, 책상, 의자의 색상이 조금씩 다르죠. XS 쪽이 좀 더 짙은 색감을 나타내는 바에 반해 6S는 조금 흐리멍텅한 듯한 모습입니다. 막상 눈으로 보는 건 6S 쪽이 좀 더 가까운 듯 하기도 하고 XS의 색감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정도는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것 같은 색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역시 사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긴 힘들더라고요. 각각 과일에 초점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였는데 조리개의 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경 흐려짐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런 것도 없고 실내임에도 이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망원 렌즈로 촬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번째는 수음의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카페라는 공간은 시끄러워서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수음이 잘 되나 확인합니다. 따다다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수음이 잘 되나 확인합니다. 따다다다. 여기도 담자. 빨강에도 담자. 초록 다 버렸어? 초록도 담자. 유튜브용으로 만든 영상이 잘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이폰 6S 쪽은 모노로 녹음이 되고 XS 쪽은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어서 그런지 수음의 성능은 확실히 비교가 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슬로우 모션 촬영인데요. 같은 조건인 1080p 120프레임의 촬영인데 찍을 때마다 영상 결과가 조금은 다르긴 했지만 좀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연히 형광등의 주파수가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디테일을 살리려는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XS의 화면이 조금 더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일부러 화질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쪽의 느낌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OIS, 즉 손떨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래로 구분하여 화면을 나누어 봤는데요. 위아래 표기를 굳이 안 하여도 어떤 게 어떤 건지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키즈 카페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찍어서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확실히 6S는 조금의 흔들림도 그대로 표현해주고 XS는 스테빌라이징, 즉 손떨방이 잘 작동하여 확실히 안정된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리뷰들을 보더라도 이번 XS로 넘어오면서 손떨방이 많이 향상되어 급할 때는 짐벌이 없이도 어느 정도 안정된 영상을 보여준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두 대의 카메라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비디오 촬영에서의 3년의 갭은 어마어마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뒤로 간다. 각자 따로따로 찍었을 땐 몰랐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나니 화질, 선예도, 디테일 등 기타 등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다음은 실외로 나가 나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잠을 자고 집 근처로 나와 단풍이 떨어진 시내를 촬영해 보았는데요. 주광에서는 확실히 아이폰 6S도 꽤나 대단한 품질의 영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나무의 음영, 그늘, 색상들을 촬영하다 보니 실내 공간에선 비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폰 XS부터 처리 성능이 올라간 HDR이 비디오에서도 어느 정도 처리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이내믹 레인지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서 10S가 좀 더 유리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색상과 나무 그늘의 색상을 보시면 두 가지 모두 10S 쪽이 훨씬 더 잘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가끔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두운 부분을 밝게 처리해 주어 이질감을 나타내 주긴 했지만 추후 보정 작업을 하기엔 밝게 또는 어둡게 날아가 버리는 화면보다 이렇게 남아있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좋아진 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X부터 들어있던 인물 모드입니다. 듀얼 카메라를 활용해서 인물 모드, 즉 자동으로 배경을 날려줘서 보케 효과를 내는 건데요. 아둘투를 찍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모드를 쓰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사진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초점은 여기도 맞았다 저기도 맞았다 엉망이고 아기의 손은 단풍이랑 헷갈린 건지 주황색으로 엉망진창이고요. 발로 포토샵 눕기를 따진 초점은 엉성하고 이거 사진 전체가 별인 것 같더라고요. 인물 주위에 다른 사물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인물 모드 말고 일반 모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꼭이요. 혹시나 하여 밖에서도 손떨방을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걸어보았는데요. 이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어두운 곳을 담아보았는데요. 확실히 안부의 표현은 3년 전 핸드폰이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3년 전 아이폰과 지금의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비교해 보았는데요. 혹여나 아이폰 6S 아직 현역이잖아, 바꿀 필요 있으려나 생각하시는 분들 중 카메라를 그래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 분들은 영상을 보셨다면 꼭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돈을 주고 카메라를 사지 뭐하러 150만원이나 되는 비싼 핸드폰을 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잠깐 나가거나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갑자기 멋진 장면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장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을 빨리 남겨두고 싶은데 손에 닿는 곳에 카메라가 없다면 대안은 역시 핸드폰일 것입니다. 꼭 아이폰 XS, 아이폰 XS 맥스가 아니더라도 카메라에 신경을 많이 쓴 구글 픽셀, LG V 시리즈, 삼성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시리즈 등의 최신 기종으로 핸드폰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녀석을 샀으니 할부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2-3년은 항상 곁에 두고 많은 시간들을 담아보도록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아이폰을 지르고 신이 난 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